제가 이제 코를 좀 높일 건데 앞으로 입이 확 들어가게 되면 이게 큰일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희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교정하는 가운데 요즘 특히 비대면 활동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성형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정수술을 하면서 다른 성형수술을 봐도 되는지. 성형수술은 일단은 하셔도 됩니다. 네. 뭐 눈수술, 코수술, 턱수술 뭐 다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굳이 한 가지 좀 고려를 해야 될 점은, 만약에 교정 초반이고 나중에 이제 발치까지 해서 입을 정말 많이 넣을 예정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입 돌출감이라는 거는 코랑 턱끝이랑의 상대적인 관계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정 치료와 코 수술과의 좀 관계는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를 너무 많이 높였는데 입도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면은 약간 안무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이제 코가 높아지면 입이 더 들어가 보이고요. 네, 코가 낮으면 입이 더 튀어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이 그래서 돌출입이 많아요. 네. 이런 부분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의 고려사항은 있고요. 근데 이게 교정치료로 안무가 크게 변화가 없다, 입이 튀어나오거나 들어가거나 뭐 많이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사실 어지간한 수술은 거의 다 하셔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무턱이 심하신 분들은 제가 뭐 턱끝 수술은 사실 좀 권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건 교정치료 중간이든 교정치료 끝나고든 끝까지 딱 하게 되면 이제 얼굴이 더 이제 교정치료 입 넣고 턱이 딱 생기니까 이제 시너지가 확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나이스합니다. 그런 네.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해서 하셔도 됩니다. 이 교정 수술 자체가 다른 거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 특별히 위험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시면서 다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떻게 자리 잡을지를 저희가 잘 모르니까 웬만하면은 좀 어느 자리 잡았을 때 그렇게 수술하는 게 좀 낫겠네요. 뭐 만약 교정치료 중이시면은 그 담당해 주시는 이제 선생님께 한 번 정도는 좀 여쭤보세요. 제가 이제 코를 좀 높일 건데 앞으로 입이 확 들어가게 되면 이게 큰일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앞으로 이제 크게 변화 없으면 그냥 상관없이 하셔도 되고, 앞으로 교정 치료가 앞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작했는데 앞으로 입이 확 들어갈 거다. 그러면은 이제 코 수술이나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저희 성형수술 재건축하지 않으시려면은 저희 교정하고 계실 때 선생님께 이렇게 교정하고 나서 혹시 제가 지금 코를 수술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한 번쯤은 여쭤봐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에 겁을 먹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치아 교정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 혹시 대표적인 것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꼭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뭐 치아 교정 자체의 부작용은 뭐 일반적인 부작용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해요. 첫 번째는 뭐 잇몸이 좀 약해진다라고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교정 치료 자체만으로 잇몸이 약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치아 뿌리가 약간은 짧아지는 경우가 있고 아주 드물게는 많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은 좀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뭐 환자분이 조심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네. 네, 일반적으로 치아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뼈를 녹이고 이쪽에 새로운 뼈가 생기면서 이렇게 치아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뼈를 녹이는 세포가 있는데 걔가 일부분 치아도 조금은 녹여요. 아주 조금.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크래치 정도는 사실 거의 다 나 있는데, 그 반응이 많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 뿌리가 약간은 짧아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치아 이동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주로 이제 치아 돌출이 정말 심하고 잇몸 돌출도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치아 뿌리가 좀 짧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치아의 기능이나 수명에 크게 영향은 없고요. 네, 그 정도가 심하면은 그래도 당장은 사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잇몸이 내려갔을 때 다른 치아보다 걔가 먼저 흔들리겠죠. 그 외에 뭐 양치질이 잘 안 돼서 평소보다 충치가 많이 생기는, 이게 제일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잇몸 쪽에도 치석이 더 많이 끼는데 양치가 잘 안 돼 버리면은 잇몸도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는 있죠. 치아 이동 자체 때문에 치아 잇몸이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은 치아 교정을 하면서 양치질을 더 못해가지고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치아 교정을 하면서 치아 교정 자체로 뭔가 치아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치아를 치료하는 일이 힘들거나 그런 거에 따라오는 그런 부작용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로 좀 전문적인 얘기고요. 정말 내용이 방대합니다. 이거 이 한 가지 주제만으로도 사실 좀 몇 시간 동안 얘기해도 좀 부족하지가 않을 정도의 문제예요.